요즘 통장을 볼 때 숫자부터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드는 생각이 이 돈이 내 인생을 위한 건지 아니면 계속 누군가를 떠받치기 위한 돈인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와 누나를 혼자 키우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승무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행이 줄면서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진짜 힘들었어.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멈춘 기분이 들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합니다. 나 결혼해. 이제 안정될 것 같아. 남편이 될 사람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누나도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누나가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돈이 없어. 결혼식이랑 집이 한꺼번에 겹쳐서 숨이 막혀.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누나는 망설이다가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합니다. 엄마가 물으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 전부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엄마. 결혼 전에만 좀 도와줘.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결혼했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달 엄마께 5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를 뵀는데 갑자기 나 요즘 일해. 라고 하십니다.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요양원. 바로 물었습니다. 왜요? 돈 부족하세요? 제가 더 보내드릴까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누나가 임신했대. 조리원 계약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말을 끊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습니다. 누나는 엄마에게 조리원 너무 비싸. 라고 합니다. 말 꺼내기 미안한 거 알아. 근데 지금 아니면 몸 망가질 것 같아. 엄마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라고 하시자 누나는 엄마, 나 임신했잖아. 엄마밖에 없잖아. 라고 합니다. 그 말 앞에서 엄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요양원이에요? 왜 또 누나 인생 때문에 엄마 인생을 쓰세요? 엄마는 엄마니까 라고 하십니다. 몇백이라도 보태주고 싶다. 그날 누나한테 전화할 뻔했습니다. 정말 한판 붙을 각오로. 하지만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도 포기한 상태이고 제 인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항상 같은 사람이 참고 미루고 포기해야 한다면 이게 정말 가족인가? 가끔 헷갈립니다. 화내는 게 잘못된 걸까요? 엄마는 늘 괜찮아. 엄마는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누나는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진짜 무서워. 처음이라 더 그래. 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저도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조리원은 꼭 좋은 데로 가야 한대.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 라고 합니다. 엄마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물으시자 보통 1,500에서 2,000. 엄마가 1,000만 원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합니다. 엄마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쟤는 평생 나 원망하겠지. 누나는 애 낳고 나면 진짜 다 갚을게. 엄마 노후 내가 책임질게. 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갚은 돈은 없습니다. 계획도 약속도 그냥 말로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엄마께 엄마 인생도 중요해요.
누나 인생 때문에 엄마 인생 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해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선택권이 없고 누군가는 계속 요구만 한다면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역할일까요? 가끔 밤에 혼자 생각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하셔야 할까? 엄마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이제 겨우 좀 편히 쉬실 때가 됐는데 누나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 곧 태어날 아이, 좋은 조리원. 그 모든 게 엄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면 속이 뒤틀립니다. 누나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걸까? 저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까요? 화를 내고 선을 긋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면 제가 나쁜 동생이 되고 나쁜 아들이 되는 걸까? 가족이니까 무한히 줘야 하는 걸까? 그럼 제 인생은 언제쯤 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엄마는 평생 주시기만 했고 누나는 평생 받기만 했고 저는 그 중간에서 조용히 버티고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어머니가 미안하다라고 말한 뒤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도 아니고 들어야 할 말도 아닌데 왜 그 말은 항상 어머니 입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며칠 뒤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엄마 요즘 좀 어때? 일하는 건 아직도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 담담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다니시는 거 알고 있지?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엄마가 괜찮다던데? 괜찮다는 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엄마한테 돈 또 부탁한 거 맞지? 그러자 누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부탁한 건 아니고 상황이 좀 그랬어.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애도 있고 나도 너무 불안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65이야.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중에 내가 책임질 거야.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면 그 말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계속 현재를 쓰고 계십니다.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안 도와줘도 돼. 누나도 가정이 있고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근데 안 해주면 마음이 더 아프다. 그 말이 저를 더 말문 막히게 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안 도와주면 더 힘들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막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그 조금이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여유라는 걸 어머니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서로 기대는 관계라면 왜 기대는 쪽은 늘 같고 버티는 쪽도 늘 같은 사람일까요? 누나는 누나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제 삶을 포기한 채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 누나와 등을 지는 일이라면 그 선택도 가족을 위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까지가 이해이고 어디부터가 침묵이 아닌 방조라고 생각하시나요?